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하고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 가장 더 많이 나오고 또 가장 고민해야 되는 그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어쨌든 차별 혐오가 없을 수 없는데 교회 안에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없다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나 법이나 공권력이 이제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이제 침입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 말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키워문화 축제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현중이나 반중 집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고 이제 그 이면에 뭐 보수 개신교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다른 이제 우익 세력들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제 이런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쪽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해도 괜찮을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안내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담았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성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는 못한다는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누군가에게는 다행스러운 팩트체크를 아까 한번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과도 다시 한번 얘기를 잘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해도 되는가? 뭐 중국인이 지금 최근에 현중 정서가 워낙 많이 퍼지고 있어서 중국인이 해롭다라고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자유로 여겨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까 궁리해 보다가 이제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논쟁과 자기 주장을 하는 블로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3년도에 어떤 기독교인인 분이 블로그에 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느낌표라는 게시물을 쓴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문제가 많을 거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될 거야 라고 본인의 생각을 쭈르륵 정리해 두신 글이었는데 그 중에 한 문단에서 그런데 자기는 어떤 동료가 자신은 트랜스젠더고 그래서 나를 중립적인 인칭 대명사로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에서 겪었을 혼란과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생물학적 성별은 바뀔 수가 없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사회적인 논쟁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소수 집단이 대다수 국민들의 말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전형적인 역차별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과는 대화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 필요한 거고 이분은 상대방의 혼란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겪었을 상처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화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차별금지법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변화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인데 이분이 법안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혐오 발언하고 차별 발언하는 것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더 억제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개인을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인데, 가령 뭐 이제 성소수자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성소수자 존재를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결국엔 그 다음에 전환 치료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고리들을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차별 언행과 혐오 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고 누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는 게 법제도만으로는 사실 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일종의 종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대항 역량,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확장할 수 있는 대항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수경님은 저런 말 들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제일 많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누군가는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고 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교회의 어떤 차별적인 설교나 또 혐오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걸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도대체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무제한 샤브샤브 뷔페 이런 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제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무제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비싼 거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무제한이지만 그 안에는 또 어떤 거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요만큼은 무제한이지만 이만큼은 당신들은 과금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어떤 가이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무제한이라고 해서 그게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누릴 수 있고 어떤 것은 누릴 수 없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것과 또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종교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그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 자유는 제고해봐야 된다라는 걸 좀 같이 설득을 해 나가고 싶어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렇게 다시 펼쳐서 봐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그런 원칙 중에 이제 되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 정의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개인들의 권리라고 하는 게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오랜만에 정말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 기독교인들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차별과 혐오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제약이 필요하다. 제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사회적 소수자들 혹은 그냥 일반 시민들의 권리나 자유와
양립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찾아갈 수 있을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의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사실 펼쳐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운동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의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가 본 적이 없구나. 이런 고민을 좀 이 안에서 만들면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치적 개입 차원에서, 하지만 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민들 간의 접촉점 차원에서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층위에서의 이 질문들에 대한 대항이나 대응의 방식이 되게 우리에게도 많이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또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